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업수당 때문이냐 육아 때문이냐, 미국 300불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가 9월 말 완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할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이 점점 더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네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월 17일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IRS에서 7월부터 매달 300불 또는 250불씩 지급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지급받는 분들은 서둘러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겠다라고 권유했다는 기사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책의 하나로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추가 실업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발표한 4월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밑도는 26만 6천 명 정도에 그치자 이와 같은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이 취업 욕구를 저하시킨다라고 하면서 지급을 이제 중단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속속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칸소주의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인데요. 오는 6월 말자로 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이 아르칸소주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아르칸소주에 앞서서 역시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몬태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몬태나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로 복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추가로 1,200불의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제안도 함께 내놨네요. 아시다시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이 추가 실업수당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작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각 주가 부담하는 기존의 실업수당에 더해서 주당 600불씩을 연방정부가 제공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지난해 8월 주당 300불로 줄어들면서 유지가 되어 왔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원래 금년 3월에 마감이 되는 것을 오는 9월 6일까지로 연장을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두고 고용주와 공화당에서는 일자리 복귀를 오히려 저해한다라고 지적을 해왔었고요. 말하자면 주에서 대개 500불에서 600불 선의 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연방정부의 그 추가 보조금까지 합치면 주당 900불을 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오히려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실업수당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요,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 4월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이 예상을 훨씬 밑도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상공회의소는요, 4월 신규 고용 수치가 나온 지난주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300불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자체의 분석으로는 300불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이 사람들 중에 4분의 1 꼴은 일하면서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수당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다라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 수당을 없애게 되면 이 코로나19 상황의 호전과 더불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식당, 호텔, 이런 여러 비즈니스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기업인들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측에서는 일자리 복귀가 빠르지 않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가 아니라 육아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실업수당을 줄이면 이들의 생명줄이 끊긴다라는 그런 반론을 내세운다는 거죠. 조지타운의 빈곤 불평등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상공회의소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네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빠르게 말하자면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데 특히 싱글맘이라던가 자녀가 어린 엄마일수록 복귀가 느리다라는 거고요. 이건 취업에 있어서 육아가 주요 문제이고 이와 같은 걱정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요. 민주당의 어떤 상원 재정의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아직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추가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고통을 초래하고요.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하네요. 실업수당의 보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으로 주목해 볼 만 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어서 폭락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포지션을 취하는 데 비해 이번 발표는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강한 경고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요. 연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몇몇 자산의 가격이 역사적인 정상치를 훨씬 벗어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준은요, 부풀었던 자산 가격이 꺼지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이날 보고서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지난주 옐런 재무장관이 발표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던 적이 있는데 이와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라고 하네요. 과거에도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에는 시장 충격이 미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쇄 파급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반응했다라는 거죠. 시중에 넘치는 돈은 주식,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까지 흘러서요. 비트코인 등 이런 크립토 커런시 가격까지 폭등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크겠지만 이 때문에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올리게 된다면 잔뜩 지금 현재 거품이 끼어있는 이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 신호탄의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훨씬 더 앞당길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기사라고 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7월부터 지급되는 이 Child Tax Credit, 즉 부양자녀 매월 현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17일 다음 주로 다가온 이 세금 신고 마감 기한 내에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IRS의 발표입니다. 올 한 해에 있어서는요. 1인당 2,000불인 차일 텍스 크레딧이 늘어났죠. 5세 이하 자녀까지는 3,600불, 그리고 6세부터 17세까지에 대해서는 3,000불로 올려졌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이 1,800불과 또 1,500불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50불 또는 300불씩 계좌 입금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한 나머지 절반은 내년도 세무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세금 환급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월간 현금 지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17일까지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IRS의 발표이고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해서 그를 통해서 부양자녀가 몇 명이고 또 몇 살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되고 또 부모들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행 계좌 정보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거죠. 물론 이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작년도 1차 또 2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아직 받지 못한 그런 분들께서도 2020년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예금 정보도 이번 이 세금 신고서에 반영할 수가 있다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한편 금년 3월에 이제 진행이 됐던 3차 현금 지원금 1,400불은요. 2020년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 또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 그리고 만약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는 2021년도에 세금 신고 내년도에 하는 게 되겠죠.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